네, 방송 언어 4조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8쪽부터고요. 강의 자료는 8쪽부터 우리 교재 72쪽부터입니다. 72쪽부터인데요. 이거는 강의 자료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난 2차 시에서 두 번에 걸친 그 외국어와 외래어 사용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에 대한 그런 통계 자료를 조사한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방송에서 이제 소위 미디어에서 외래어와 외국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2010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별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외래어와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접촉, 랭귀지 컨택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언어든 언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립될 수는 없고 고립되는 문화는 결국은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접촉은 언어 접촉을 만들어내고 또 문물이 들어오고 가면서 개념으로서의 어휘뿐 아니라 물품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어휘가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랭귀지 컨택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면 주로 이제 접촉하게 되는 어떤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밀접한 그런 관련성을 갖는 언어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중국어의 영향을 받는다든가 고려시대에 몽고 침입을 겪게 되면서 몽고의 영향을 받게 된다든가 또 혹은 청나라가 이제 만주족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만주어의 영향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 특히 남한은 영미 문화권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영어로 대표되는 소위 유럽어족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우리가 잘 못 살던 시절에는 그런 유럽어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유럽어를 조금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자신의 어떤 위상을 알려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외래어와 외국어를 두는 것을 방치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국어기본법의 입장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랭귀지 컨택트를 거부하고 그것을 순수주의라고 해요. 퓨리스트라고 해서 프랑스어가 굉장히 그런 입장을 많이 취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럽 쪽의 언어들이 영어에 대한 반감이 커서 이제 특히 미국 영어를 이제 우습게 아는 거죠. 저런 졸부들 이러면서 영어를 그렇게 잘 쓴다든가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개통이 같은 유럽어기 때문에 학습은 훨씬 용이하겠지만 프랑스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 입장을 취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국어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들을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것들을 흔들 만큼의 외래어나 외국어의 남용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최대한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다면 그 대체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대학생들이 했던 굉장히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새내기라든지 또 동아리라든지 이렇게 세터라든지 배움터라든지 이런 노력들은 일반 기성세대 국어학자들보다 더 훌륭한 역할을 했어요. 선생님이 대학을 들어갔을 때만 해도 당연히 신입생이라고 했고요. 동아리는 서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념 서적을 읽는 서클은 언더서클이라고도 불렀고요. 80년대까지도 다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무렵에 학생들이 어떤 그런 적극적으로 동아리나 새내기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지금은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내기 배움터 이런 표현들을 써서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 최대한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외국어를 사용하고 외래어나 외국어가 대체할 수 없는 고요가 없을 경우에 정착하면 외래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의 접근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남발되는 것이 이제 방송이다 보니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하고 정리를 해나갈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심의 규정에서 이제 외래어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을 앞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 한번 이 3차시 자료, 3차시 자료 지금 8쪽이죠. 8쪽에 3차시 자료를 한번 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 봐주세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불필요한 외래어와 외국어가 남용되는 경우 미션
좀 거의 뭐 대체가 안 될 만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과제라고 이제 쓰는 그 프로그램도 있어요. 바디위 단점. 이런 거는 정말 뭐 페이스, 뉴페이스 뭐 많이 쓰죠. 텐션, 스토리. 이거는 정말 국문과 과목에서도 이미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야기 말하기 이미 그 대체가 안 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고 싶어요. 꼭 이래야 될까요? 화이트하고 트라이, 페이크, 쿠세 이거는 일본식 표현이기도 하죠. 이거는 거의 일본식 표현은 확실히 젊은 세대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일제치하에 살았던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70대 이상 이런 분들은 그런 일제 잔존 표현들을 많이 쓰는 반면에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 포스, 아우라, 오버하는 애티튜드 이거 실제로 다 그 이제 나왔던 것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다음 컴다운, 투머치의 극치가 한동안 많이 나왔었죠. 투머치다. 요즘 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리얼 상황, 거의 그 프로그램 이름도 있으니까요. 블로우를 이용해봐. 네. 마스크로 보나 바디 프로포션으로 보나. 네. 멘탈을 건강하게. 랜덤. 랜덤이란 표현은 굉장히 전문 용어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어때요? 물론 이렇게 볼 때 한자어이긴 하지만, 한국식 한자어들이니까요. 네, 그 다음, 외래어뿐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휘 선택이 잘못된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외래어에서 더 나아가서 머리끄댕이, 머리끄덩이, 이제 움라우트형을 쓰면 안 된다는 그 뜻이고, 옴짝달짝이 옴싹달싹이 아니라 옴짝달싹. 네, 구성원이 틀리잖니, 틀리다 다르다. 선생님도 많이 틀려요. 지금 난 잘 썼어요. 틀린 거니까. 네. 너랑 나랑 너무 틀려 이게 아니라 너랑 나랑은 너무 달라.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틀리다라는 어휘가 훨씬 더 범위가 커진 거예요. 다르다의 어휘 범주까지 의미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긴장타다, 긴장하다, 긴장되다, 아이라인을 한 개도 안 그려도 이거 많이 그러죠. 하나도 안 그려도 너 몸부터 저 머릿속, 저의 머릿속, 제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표준 발음에 위배되는 방송은 너무 많겠죠. 땡기다, 경음화가 엄청 많이 보이죠. 네, 제일 부셔질 것 같은 계속, 조금, 또랑, 찡찡거리다. 이거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경음화를 한번 굉장히 예민한 예민한 상황에서 TV를 한번 보면 정말 어떡하면 좋아?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할 만큼 많이 나와요. 무심히 듣고 있기 때문이죠. 네. 날아다니고 날라다니고 모르고 몰라 하려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규정을 두고 고쳐야 한다. 네, 그래서 방송국 같은 데서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박사과정 때 아르바이트 했던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 심의 사항들을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고 안내자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 주고 조심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하면 안 돼요. 심의에 걸려요. 나중에 그러면 감사를 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평가를 하잖아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의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영화 심의 규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입니다. 네, 3.3 영화 심의 규정 교재 75쪽입니다. 교재 75쪽입니다. 네. 우리 뒤에 이제 그 연습 문제 쪽에 가면 방송 광고 심의도 있고 방송 프로그램 등급을 분류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우리 앞에서 국어기본법에서 방송, 광고, 영화, 인터넷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영화 들어가기 전에 영화 심의 들어가기 전에 교재 네 잠깐만요. 순서를 바꾸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 할 것 같아서 그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심의 그러니까 교재 75쪽이 3.3 방송 심의 규정인데요. 심의 규정인데 거기 보기 전에 앞서서 어디에 보냐면 86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 문제 이 부분은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유심히 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위원회들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86쪽부터 좀 약간 살펴볼 거예요. 특히 여기서 우리 아까 앞에서 방송 심의 규정 배울 때, 아까가 아니죠. 참, 2차 시에서 방송 심의 규정할 때 선생님이 좀 유심히 봐달라. 그래서 뒤에서 설명하겠다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도 86쪽 연습 문제 86쪽을 봐도 방송광고심의입니다. 여기. 자, 맨 앞에 방송심의였죠. 주로 이 방송심의는 주로 종편이라든지 이제 원래 시작은 뭘까요? 이제 공중파 방송들이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역시 또 방송 광고 심의를 합니다. 방송 광고를 심의하고 아까 영화도 역시 영화는 근데 얘기가 조금 달라요. 이게 그 3.4 영화 심의 등급이 관련돼서 지금 자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광고도 보고요. 그 다음에 87쪽에 가보면 87쪽 하단에 보면 영상물 등급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88쪽에 가보면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 분류라고 해서도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뭐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위원회를 다 외워서 하라고 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소위 말해서 기왕 이제 우리가 방송 언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뉴미디어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미디어마다 그런 위원회들과 규정들이 세부 규정들이 만들어져요. 첫 번째는 국어 기본법에 근거를 해야 되죠. 언어와 관련되는 것들이. 그런데 각 미디어들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문 안에서 2차 시에서 배웠던 것이 이제 그 방송 심의 규정이었던 거예요. 방송 심의 규정이었던 것이고 이제 영화 심의 규정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영상물은 뭘까요? 영상물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뭐 V 라이브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개인 방송이라 이런 것들이 다 영상물이죠. 비디오 예전에는 이 영상물 하면 대표적인 것이 비디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영상물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램 자체. 그래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전 연령 등급, 12세 등급, 15세 등급, 19세 청불 이런 식으로 그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이게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고 배울 수 있으니까 연령 등급을 두는 거예요. 어른들이 얘는 애가 볼 거는 아닌가. 19세 등급의 경우에는 절대로 어린아이들 보면 사실 이게 참 지켜지지가 않죠. 지켜지지는 않지만 그럼 안 지켜지니까 안 해?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교재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이건 심의를 하는 위원회잖아요. 심의를 하는 게 교재도 없고 선생님이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지만 중요한 거겠죠.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영상을 안 보고 그냥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픈북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료나 교재에는 없는 얘기들도 조금씩 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안 하는 친구들을 좀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이라고 합니다. 아마 뉴스 같은 데서 방통이라고 하는 것들 아마 지금 언론 쪽 친구들은 알고 있는 그런 위원회인데 아주 막강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관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이라든지 이게 비속어를 쓰느냐 언어적인 것, 내용적인 것 이런 것을 해서 등급을 나누는 그런 것들 하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몇 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와요. 근데 유관부사이면서 더 상위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얼마나 대단한 위원회냐 하면 그 위원장은 거의 장관급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이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위원은 5명이에요. 위원장 포함하여 5명인데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는 자리고요. 지금은 중앙대 교수인가 한양대 교수인가 거기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3위는 국회가 추천을 해요. 그래서 국회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뭐 그걸 통해 가지고 당별로 이제 공평해야 되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언론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전에 그냥 방송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1981년도부터 하여튼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2008년인가 내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다 그 무렵이에요. 그 무렵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2008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뭐야,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언론중재법처럼 언론제갈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막강한 그런 어떤 입김이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막강한 기관이냐면,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그 정부 직속기관 중 대한민국의 정부의 상징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파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로 보는 어떤 심의기관들은 유관기관이죠. 그러니까 이 심의기관은 정책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말하자면 일종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심의를 해서 이거 말 잘못 썼잖니, 안 돼, 이런 프로그램은 안 돼,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 언어와 관련되는 영역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돼서 방송 언어 이제 뭐 엄청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나오는데, 방송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에 방송 재허가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MBN이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방송국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어떤 일정 시기가 되면 방송을 이제 심의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요번에 이제 대학들이 재정 제한 대학 돼가지고 인하대랑 성신여대 4년제 대학 중에서는 이제 서울시내 대학 중에서는 인하대랑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 중에는 인하대랑 성신여대가 걸려가지고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것처럼 방송국도 그렇죠. 막 무한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들은 조직은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서 조건들이 있겠죠. 뭐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나 재정이나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방송국을 폐쇄를 할 수 있어요. 가장 극단적으로는 공영방송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KBS조차도 문을 닫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 방송 재허가권이에요. 니네가 지금 몇 년 했는데 우리 검사하겠어, 아니면 문 닫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만큼 강력한 권한이고, 얼마 전에 이제 MBN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과는 달리 KBS, MBC, SBS를 안 걸릴 것 같잖아요. 걸려가지고 큰 문제가 돼서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인가 재허가의 그 인가 점수에 미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어서 공중파 방송들이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은 있지만 또 이러한 순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방통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막강한 그런 직속 그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강한 권한을.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뭐 산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유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송 언어도 심의하고 영화, 광고, 영상물 이런 것들을 심의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의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 등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우리 강의 자료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9쪽이네요. 9쪽입니다.
9쪽, 영화 심의 규정이고요. 그리고 교재는 75쪽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영화를 심의하고 여러 가지 등급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부터 등급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등급입니다. 등급이에요. 그래서 등급을 선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주제, 선정성, 폭력성, 그 다음에 공포, 약물, 모방위험, 그 다음에 대사도 봅니다. 영화는 당연히 대본,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자체도 그 심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어요. 75쪽에 그 표 위에 보면 이거를 심의하는 기준 요소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그 다음에 공포, 그리고 약물, 모방위험 등 7가지 요소다. 대사가 언어 제한 사항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시 이제 9쪽으로 강의 자료 9쪽으로 와볼까요? 9쪽으로 와보면 영화 심의 규정에서 관람 등은 전체 관람과 네, 이게 사실은 보면 방송 프로그램 뒤에 그 연습 문제도 나와 있었잖아요. 방송 프로그램하고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그 다음에 12세 관람가는 12세 이상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로 당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자가 부모 등 동반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 무슨 얘기냐면 막 3세, 4세 이런 애들도 와서 보잖아요. 근데 꼬맹이는 집에 두고 초등학교 1학년 형아는 데리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허용 규정을 하는 것이고 15세 이상 관람가도 역시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청불이라고 하죠. 청소년 관람 불가. 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이 불가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초중등교육법 밑에서 선생님이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한상형과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업,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네. 그래서 이렇게 제2조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 상영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한 상영을 받으면 이건 어떤 흥행을 하거나 돈벌이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폭력성이 강하거나 조폭 영화라든지 근데 이제 영화제에 출품하는 작품들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들이 표현 자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감독과 어떤 작가의 주제의식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경우죠. 네. 선생님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 다음에 등급별 10쪽으로 가겠습니다. 등급별 언어 제한도 전체 관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전체 관람가의 경우에는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네. 글쎄요, 굉장히 상대적인 건데, 인격을 공격, 모욕, 저주하는 표현이 없어야 한다. 가족, 동료, 친구 간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약한 수준의 언어 표현, 기집애, 자식, 가시나, 이 녀석, 이놈, 인마, 이런 거. 옛날에 누구죠? 어떤 여가수가 가시나를 불러서 나는 가시네, 그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갑자기 이 가시나라고 하는 갑자기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 거는 방탄소년단의 쩔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을 그게 심의가 통과된 게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다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쩔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비속어로서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고 멋지다. 영어 이제 노프. 그래서 외국에는 노프로 전달, DOP, 노프로 전달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쩔다라는 말을 사전에 찾으면 본말이 절다로 되어 있어요. 절다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는 소금에 절여서 먹는다라고 하는 염장법을 얘기할 때의 절다와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땀에 절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의미가 다르죠. 땀에 근데 우리가 땀에 절다라고는 안 하지. 내가 옷이 땀에 쩔었어 이러는데 사실 그것도 절다예요. 그러니까
쩔다라는 형용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비속어로서 뭐 일종의 그런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고 그게 통과가 됐어요. 사실 너는 멋져 이걸로는 안 되죠. 야, 난 좀 쩔어 이럴 때는 요즘은 또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영어도 재밌어요. 영어의 그 노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여러분들 도핑 테스트 알죠? 도핑 테스트가 뭐예요? 약물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약물 테스트 하는 그 DOP가 도핑인데 그래서 마약이라든지 이렇게 합법적이지 않은 약물 그래서 경마대에서 말에게 먹이는 약물 혹은 동사나 명사로 쓰여요. 동사나 명사로 쓰이는 건데 영어에서도 이 노프가 굉장히 멋지다 그런 뜻이로는데 이때의 노프는 형용사가 돼요. 품사가 돼요. 뭐 I'm dope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재밌죠? 네, 어찌 되었건 간에 갑자기 가시나를 보다 선생님이 아주 오해를 했죠. 네, 그 다음에 뭐 나번에 보면 아동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뭐 짱, 찌질이, 쩔다, 깝치다, 뭐 여기도 쩔다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참 이게 부모의 언어가 아이들의 언어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다고 뭐 부모님을 원망하라는 뜻은 아니고 어떤 집안에 말이 빠르면 그 집안 식구들은 말이 다 빨라요. 어떤 집 식구들은 욕을 많이 하면 간투사가 욕이야. 그럼 그 집 딱 가보면 안보다 많아요. 사실은 요즘 너무 TV에 나오는 어른이어야 할 그런 어떤 정치인들조차도 너무나 막말을 하고 함부로 하고 화법의 태도가 좋지 못해서 뭐랄까요 참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절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권위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기왕이면 여러분들은 이 향후 이제 좋은 말, 좋은 표현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좋은 말, 좋은 표현을 써도 학교에서 너무나 이렇게 험한 말들을 많이 쓰고 또 그리고 부모님들보다 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너무 영향을 주고 또 어린 시절에는 성장기 과정에 뭐 나보다 이 전공이어서 더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욕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이렇게 좀 그런 사춘기 시절에 성장기 시절에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고생보다 여중생들이 더 욕을 많이 한다 뭐 그런 통계도 있대요. 그래서 뭐 그런 과정은 있지만 어떤 조금 뭐랄까요 좋은 말을 쓰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네. 그래서 그 다음에 12세 관람가 뭐 이것도 뭐 너무 웃겨요. 여기 보면 일상적인 비속어나 가벼운 뭐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다음 나번은 보면 이제 청소년이 됐잖아요.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쓰는 것. 그리고 협박이나 외모나 능력을 무시하는 말.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그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쁘다라는 말도 뭐 옷차림이 좋다는 말도 특히 이제 성차별적인 그런 표현에서 문제가 되어서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15세 이상 관람가, 시제와 관련되는 욕설, 있네요. 이런 것들. 네. 자, 그 다음에 1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성적인 표현들. 사실은 요즘은 초등학생들부터 뭐랄까요. 이렇게 가끔은 좀 얼마 전에도 보면 유튜버들이 어린 중학생인가가 별풍선을 너무 많이 쏴가지고 이런 거 그런 방송을 하는 그런 분들의 복장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 참 옛날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판단력이 서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금 거의 통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 내가 나쁜 걸 수용하거나 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요즘은 촉법소년의 연령 제한, 촉법소년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하냐? 과연 필요하냐? 과연 이 친구들이 지난번에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이 같은 여중생을 성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TV 화면에 나온 그 친구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이다 그러면 애기고 선생님 아들은 중학교 때도 너무 고등학교 때 가서 성장을 해서 너무너무 애기 같아서 애기라는 생각을 내가 많은 중학생들을 보고 살았던 것은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밤길에서 만나면 나도 겁을 먹을 만큼 다 큰 성인들이에요. 몸이 다 큰 거죠. 네, 그래서 참 이런 것들도, 그래서 등급을 결정하는 것들,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공격적인 표현 그런 것들 많고, 청소년 불가, 네, 뭐 여러분들이 다 보면 아는 것들이죠. 그리고 제한 상형가, 뭐 특히 제한 상형은 특정 계층, 장애인, 이런 경멸적 표현 이런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1적 하단에 보충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초중등 교육법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초중등 교육법을 그래도 알려는 줘야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대학이에요. 고등학교라는 표현이 있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고등교육기관이고요. 고등교육기관이고,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학은.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은 교육부에서 굉장히 간섭이 심하고, 오죽하면 우리 한국의 대학은 교육부가 없어져야 발전할 것이다 라고 같은 틀 속에 집어넣고, 서울대와 서울여대는 다른데 같은 틀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서열화를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이 같지 않아야 선발 규정이나 그 다음에 학사 운영의 방식이 다양해야만 나란히 1등부터 100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때 뭐 1등이란 말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는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학자를 키우고, 서울여대는 어떤 뭐 교육중심 대학으로서 어떤 특정 전문가를 사회활동,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뭐 길 건너 삼육대는 또 달라야 되고, 광운대는 또 달라야 되고, 또 뭐 지방에 있는 제주대는 또 달라야 되는, 이런 자율성이 생겨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어려운 거겠죠. 네, 그것도 뭐 자유를 두면 모두 다 발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모두 뭐라고 하냐면 초, 중, 등. 그래서 교사를, 여러분들이 교생을 이제 그 교직과정 이수를 하잖아요. 교직과정 이수를 하면 중등교사가 되는 겁니다. 고등교사라는 건 없어요. 중등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2조에 학교의 종류를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호에 학교를 둔다. 이런 표현들 정말 바꾸고 싶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각 호에 뭐 시기를 한다. 법률 조항이나 조례나 다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에 대등돼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학교 못 다니던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이제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기술학교, 그 다음에 특수학교, 그리고 각종 대안학교. 교육과정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이 있겠죠. 이런 것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둔 학교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영화에 대한 그런 어떤 분석은 5주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주차 방송 언어 수업에서 만나도록 해요. 수고했습니다.